이 성분들은 임산부에게 절대 권장되지 않아요. 특히 이 한약재는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형님이 정말 나를, 우리 아기를. 병원에서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임산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보양식 좀 가져왔어. 꼭 먹어야 해. 고마워요. 형님 잘 먹을게요. 입덧 때문에 많이 힘들지? 그래도 아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해. 도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 대화를 들었다. 형수 지은의 목소리였다. 또였다. 이번 주만 세 번째였다. 거실로 들어가자 지은이 손을 흔들었다. 도훈아, 왔어? 서연이 잘 챙겨줘야 해. 임산부는 영양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 네, 형수님. 고맙습니다. 도훈은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투명한 용기가 들려 있었다. 갈색 국물이 담긴 보양식이었다. 오늘은 삼계탕이야. 내가 아침부터 푹 끓였어. 지은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 우리 조카 건강하게 나와야지. 그럼 나갈게. 도훈아, 꼭 먹게 해. 네, 형수님. 지은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도훈은 서연을 봤다. 서연은 용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서연은 용기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도훈은 넥타이를 풀며 뒤따라갔다. 또 형수님이 오셨어? 응, 오늘도. 요즘 자주 오시네. 그러게. 고마운데 좀 부담스러워. 서연은 용기를 식탁 위에 놓았다. 도훈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뭔가 이상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손 떨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서연은 재빨리 손을 숨겼다. 도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도훈은 거실에서 TV를 봤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도훈은 화장실에 갔다가 부엌을 지나쳤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다. 싱크대 위에 놓인 투명 용기. 아까 지은이 가져온 그 용기였다. 도훈은 멈춰섰다. 용기가 비어 있었다. 깨끗하게. 국물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 다 먹었나? 도훈은 의아했다. 서연은 입덧이 심하다고 했다. 아침에도 토했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런데 보양식은 다 먹었다고? 도훈은 용기를 집어들었다. 냄새를 맡았다. 삼계탕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너무 깨끗했다. 마치 씻어낸 것처럼. 여보, 서연이 거실에서 불렀다. 도훈은 용기를 내려놓고 나갔다.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서연은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화면에 가 있지 않았다.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도훈은 옆에 앉았다. 형수님 보양식 다 먹었어?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응, 맛있었어. 진짜? 근데 너 입덧 심하잖아. 오늘은 괜찮았어.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도훈은 그것을 느꼈다. 밤이 되었다. 도훈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뭔가 이상하다. 서연의 반응, 빈 용기, 그리고 그 미묘한 떨림. 기분 탓인가?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분명 뭔가 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일찍 일어났다. 서연은 아직 자고 있었다.
도우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쓰레기통을 열었다. 어젯밤에 버린 쓰레기들이 보였다. 그 사이에 비닐봉지 하나가 있었다. 도우는 꺼내서 열었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삼계탕 냄새. 도우는 봉지 안을 들여다봤다. 음식물이 가득했다. 삼계탕이었다. 도우는 숨이 막혔다. 서연이 다 먹었다고 한 보양식. 실제로는 버린 것이었다. 왜? 도우는 봉지를 도로 넣고 쓰레기통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 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연은 입덧이 심해서 못 먹는 게 아니었다. 안 먹은 게 아니라 먹지 않은 것이었다. 의도적으로. 형수님 음식만? 도우는 생각해봤다. 다른 음식은 먹었다. 어제 저녁도 먹었다. 아침에 만든 죽도 먹었다. 하지만 지은이 가져온 음식만은 안 먹었다. 우연일까? 도우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불안했다. 며칠 후 도우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 또 와 있었다. 도우나, 일찍 왔네? 오늘은 전복죽 가져왔어. 서연이한테 줘. 감사합니다, 형수님. 지은은 서연에게 용기를 건넸다. 서연은 받아들었다. 도우는 서연의 표정을 주의 깊게 봤다. 순간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히. 지은이 떠나고 도우는 서연을 봤다. 여보, 오늘은 내가 데워줄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내가 할게. 도우는 용기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그리고 그릇에 담았다. 자, 먹어. 도우는 서연 앞에 그릇을 놓았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여보, 손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표정이 굳어졌다. 맛없어? 아니야. 맛있어. 서연은 웃으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도우는 가슴이 답답했다. 여보, 솔직히 말해. 형수님 음식 싫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입덧이 심해서. 입덧? 도우는 서연을 똑바로 봤다. 근데 너 다른 음식은 먹잖아.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우는 계속 물었다. 형수님 음식만 안 먹는 거 아니야? 도우나, 사실대로 말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왜 미안해? 무슨 일이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형수님 음식만 먹으면 이상해. 도우는 숨이 멎었다. 이상하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속이 메스꺼워. 그리고 아기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 서연은 배를 감싸며 말했다. 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못 먹은 거야? 응.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 근데 계속 그래. 형수님 음식만. 도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에 땀이 났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면 이상한 사람 같잖아. 형수님은 날 챙겨주시는 건데 내가 의심하는 것 같고. 서연은 울기 시작했다. 도우는 서연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알아볼게. 도우나, 근데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임산부는 예민하잖아. 아니야. 내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야. 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도운의 품에서 울었다. 그날 밤 도우는 잠들지 못했다. 서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내의 입덧이 아니라 두려움처럼 보였다.
도우는 깨달았다. 서연은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다. 혼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리고 도우는 결심했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한다. 며칠이 지났다. 도우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서연에게도 지은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관찰했다. 지은은 여전히 자주 왔다. 일주일에 서너 번, 매번 음식을 들고 왔다. 보양식, 죽, 국, 반찬,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다. 서연아,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 산모한테 최고지. 감사합니다, 형수님. 서연은 받아들었다. 하지만 도우는 봤다. 서연의 손이 또 떨리는 것을. 지은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넌 내가 친언니라고 생각해. 알았지? 네, 형수님. 임산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뭐든지 나한테 말해. 네. 지은은 다정하게 웃었다. 하지만 도우는 느꼈다.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지은이 떠나고 서연은 주저앉았다. 도훈이 다가갔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손 떨렸어.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서연은 손을 내려다봤다.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떨려? 무서워서. 뭐가? 형님이 너무 친절해. 서연의 말에 도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친절한 게 무서워? 응.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친절이 부담스러워. 마치 날 통제하려는 것 같아. 도우는 입을 다물었다. 서연의 말이 이해됐다. 지은의 친절은 때로 지나쳤다. 서연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느낌이었다. 그럼 형한테 말할까? 안 돼. 도훈아, 증거가 없어. 내가 그냥 예민한 걸 수도 있잖아. 예민한 게 아니야. 어떻게 알아? 내 몸이 반응하잖아. 도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일단 병원 가보자. 검진 받고. 벌써 지난주에 갔잖아. 다시 가자. 혹시 모르니까. 서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도훈은 부엌을 청소했다. 서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도훈은 싱크대 아래를 열었다. 배수구 청소를 하려고. 그런데 냄새가 났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 도훈은 코를 찡그렸다. 배수구를 들여다봤다.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있었다. 도훈은 장갑을 끼고 찌꺼기를 꺼냈다. 그런데 이상했다. 색깔이 일반 음식물과 달랐다. 갈색이었지만 뭔가 다른 색이 섞여 있었다. 이게 뭐지? 도훈은 자세히 봤다.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찌꺼기가 지은이 가져온 음식에서 나온 것 같았다. 도훈은 찌꺼기를 비닐봉지에 넣었다. 버리지 않고 보관하기로 했다. 혹시 모르니까. 청소를 마치고 거실로 갔다. 서연이 창문을 열고 있었다. 왜? 더워? 아니, 그냥 환기. 무슨 냄새나? 응, 좀. 서연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도훈은 서연을 봤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여보,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거짓말. 도훈이 다가가 서연의 어깨를 안았다. 서연은 도훈의 품에 기댔다. 도훈아, 나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야. 근데 왜 이러는 걸까? 형수님은 날 챙겨주시는데 난 계속 의심하고. 의심이 아니라 방어야. 방어? 응. 내 몸이 너를 지키려는 거야. 도훈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내가 믿어줘서. 당연하지. 난 내 편이야.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다음 날 도훈은 혼자 슈퍼마켓에 갔다. 장을 보러 간 게 아니었다.
생각을 정리하러 간 것이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걸으며 도우는 생각했다. 내가 모르는 일이 있다. 서연의 증상, 떨리는 손, 배수구의 이상한 냄새, 지은의 지나친 친절.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도우는 보양식 코너에 멈춰섰다. 여러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삼계탕, 전복죽, 미역국. 지은이 가져온 것들과 비슷했다. 도우는 성분표를 읽었다. 대부분 자연 재료였다. 문제될 게 없어 보였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도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 소파에 누워 있었다. 여보,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예약했어. 모레 가자. 알았어. 서연은 눈을 감았다. 도우는 서연의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은 없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빨리 확인해야 한다. 도우는 다짐했다. 그날 밤 도우는 서연이 남긴 작은 단서들을 모았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택배 송장. 보낸 사람 이름이 최지은이었다. 서랍 속 빈 용기들. 모두 지은이 가져온 것들이었다. 그리고 서연이 몰래 적은 메모. 날짜와 증상이 적혀 있었다. 3월 5일 마이너스 삼계탕 후 가슴 두근거림. 3월 8일 마이너스 전복죽 후 어지러움. 3월 12일 마이너스 미역국 후 손 떨림. 도우는 메모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서연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말할 수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이제 알겠어. 도우는 생각했다. 아내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 혼자서. 그리고 그 누군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도우는 주먹을 쥐었다. 이제 내가 함께 싸울 차례다. 병원 예약일이 되었다. 도훈과 서연은 함께 산부인과로 갔다. 담당 의사는 이정원이었다. 친절하고 꼼꼼한 의사였다. 서연 씨, 오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하고요. 입덧은요? 여전해요. 음식은 잘 드시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도훈이 끼어들었다. 선생님, 상담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도훈은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다. 서연이 적은 증상 기록이었다. 아내가 특정 음식을 먹으면 이런 증상이 생겨요. 이정원은 메모를 받아 읽었다.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거 언제부터예요? 한 달 전부터요. 특정 음식이라고 하셨죠? 어떤 음식인가요? 주로 보양식이요. 삼계탕, 전복죽, 미역국 같은 거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형수님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를 해볼게요. 무슨 검사요?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알레르기 검사도 할게요. 알레르기요? 네. 임산부는 호르몬 변화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식재료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우는 안도했다.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검사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서연은 불안한 표정이었다. 도훈아, 만약에 아무 이상 없으면 어떡해? 그럼 다행이지. 아니야. 그럼 내가 진짜 예민한 거잖아. 그래도 괜찮아. 확인하는 게 중요해. 도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이정원이 불렀다. 들어오세요. 둘은 진료실로 들어갔다. 이정원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혈액 검사는 정상이에요. 소변 검사도 괜찮고요. 도우는 실망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요.
이정원이 말을 이었다. 알레르기 검사에서 특이 사항이 있어요. 특이 사항이요? 네. 특정 성분에 민감 반응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성분인가요? 아직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보양식에 자주 쓰이는 한약재나 보조재료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어요. 도우는 긴장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반복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임신에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그 음식을 피하세요. 그리고 증상이 생기는 음식을 기록해 주세요. 나중에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예민한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서연 씨 몸이 신호를 보낸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이정호는 미소 지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병원을 나오며 도우는 서연에게 말했다. 이제 안심해도 돼. 응. 고마워. 형수님 음식은 이제 안 받자. 근데 어떻게 거절해? 기분 나쁘실 텐데. 내가 말할게. 도우나. 괜찮아. 내 건강이 우선이야. 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우는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일단 지은에게 음식을 사양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직접적으로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도우는 계획을 세웠다. 집에 도착해 서연을 쉬게 하고 도우는 형 민석에게 전화했다. 형, 나야. 왜? 무슨 일이야? 형수님 요즘 어때? 뭐 평소랑 똑같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상한 질문하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도우는 한숨을 쉬었다. 형한테 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날 밤 도우는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간단한 식사였다. 도훈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밥. 맛있어.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도훈도 웃었다. 다행이다. 도훈아, 고마워. 내가 믿어줘서. 당연하지. 난 내 남편이야. 서연은 도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었다. 도훈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를 하다가 도훈은 멈췄다. 창문 밖이 보였다. 어두운 밤이었다. 내가 모르는 일이 있다. 도훈은 다시 생각했다. 지은의 음식, 서연의 증상, 알레르기 반응,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다. 증거가 필요해. 도훈은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만 하지 않기로.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며칠 후 지은이 또 왔다. 이번에는 닭죽을 들고 왔다. 서연아, 오늘은 닭죽이야. 영양 만점이야. 감사합니다, 형수님. 서연은 받아들었다. 도훈은 옆에서 지켜봤다. 형수님, 고맙긴 한데요. 도훈이 말했다. 지은이 돌아봤다. 왜? 서연이가 요즘 소화가 안 좋아서요. 음식 조절하고 있어요. 소화? 그럼 더 죽 먹어야지.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 자극적인 거 피하래요. 죽이 어떻게 자극적이야?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도훈은 난처했다. 그게 아니라 일단 병원 음식만 먹으래요. 병원 음식? 그런 거 맛없잖아.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씀이니까요. 도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훈아, 나 서연이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알아요. 고마워요. 근데 당분간은 음식 사양할게요. 지은은 한참 도훈을 쳐다봤다. 그리고 웃었다. 그래,
알겠어. 의사 선생님 말씀이면 어쩔 수 없지. 지은은 닭죽을 도로 가방에 넣었다. 그럼 나갈게. 서연아, 몸조리 잘해. 네, 형수님. 지은이 나가고 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서연도 긴장을 풀었다. 잘했어, 도우나. 응,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도우는 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은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은은 오지 않았다. 도우는 안도했다. 서연도 편안해 보였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병원 검진을 갔다. 도우는 집에 혼자 남았다. 청소를 하기로 했다. 침실을 정리하다가 서랍 아래로 뭔가 떨어졌다. 도우는 몸을 숙여 집어들었다. 작은 수첩이었다. 도우는 수첩을 펼쳤다. 서연의 글씨였다. 날짜와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2월 28일 마이너스 형수님 삼계탕. 먹고 나서 심장이 빨라졌다. 밤에 잠을 못 잤다. 3월 3일 마이너스 형수님 전복죽. 어지러웠다. 아이가 불안해하는 느낌. 3월 7일 마이너스 형수님 미역국. 손이 떨렸다. 무서웠다. 도우는 숨이 막혔다. 서연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혼자서 조용히 수첩을 계속 넘겼다. 뒤쪽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나는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걸까? 믿고 싶다. 형수님이 날 해칠 리 없다고. 근데 내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낸다. 도우는 가슴이 먹먹했다. 서연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혼자 싸웠을까?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아니다. 이건 증거다. 확실한 증거. 도우는 수첩을 사진 찍었다. 모든 페이지를.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다. 저녁이 되어 서연이 돌아왔다. 검진 어땠어? 괜찮았어. 아기도 건강하대. 다행이다. 도우는 서연을 안아주었다. 서연은 도운의 품에 기댔다. 도운아. 응? 요즘 마음이 편해. 형수님 안 오시니까. 그래. 응.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너만 편하면 돼. 저녁을 먹고 둘은 거실에서 TV를 봤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하지만 도운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서연의 수첩, 그 기록들, 모두 지은의 음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우연일까? 도운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다. 다음 날 도운은 회사를 조퇴했다. 서연 몰래 갈 곳이 있었다. 병원, 산부인과가 아니라 내과였다. 도우는 의사와 상담을 요청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아내가 임산부인데요. 특정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생겨요. 어떤 증상인가요? 심장 두근거림, 어지러움, 손 떨림이요. 의사는 메모하며 들었다. 음식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있네요. 그것 말고 다른 가능성은 없나요? 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다른 가능성이요? 혹시 음식에 뭔가 들어갔을 가능성은요? 의사는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확인이 어려워요. 음식을 검사해야 하는데 이미 먹은 상태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다음에 같은 음식을 받으면 먹기 전에 일부를 보관하세요. 그걸 검사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며 도우는 결심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 지은이 다시 음식을 가져오면 그때 검사를 의뢰하자. 며칠 후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은아, 나야. 네, 형수님. 서연이 요즘 어때? 괜찮아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음식 조절하래서 내가 못 가는 거 아쉽다. 죄송해요, 형수님. 아니야. 이해해. 근데 조만간 한번 가도 돼? 네. 물론이죠.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갈게. 전화를 끊고 도우는 긴장했다. 지은이 다시 온다. 이번이 기회다. 다음 주가 되었다. 지은이 왔다. 손에는 또 용기가 들려 있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 형수님, 저도요. 서연은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도우는 봤다. 서연의 눈빛이 불안해하는 것을. 오늘은 특별히 한약재 넣은 삼계탕 만들어 왔어. 임산부한테 최고야. 감사합니다. 서연은 용기를 받았다. 도훈이 끼어들었다. 형수님, 제가 데워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요. 제가 할게요. 도훈은 용기를 가져와 부엌으로 갔다. 지은은 서연과 거실에서 대화했다. 부엌에서 도훈은 재빨리 움직였다. 삼계탕을 그릇에 덜어내고 국물 일부를 작은 유리병에 따랐다. 그리고 냉장고에 숨겼다. 그릇에 담긴 삼계탕을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그리고 거실로 가져갔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도훈은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연아, 왜 그래? 손 떨려? 지은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긴장돼서요. 긴장? 왜? 오랜만에 배워서요. 서연은 억지로 웃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도우는 숨죽이고 지켜봤다. 서연의 표정을 관찰했다. 몇 분 후 서연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숨이 가빠졌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서연은 가슴을 누르며 말했다. 도우는 알았다. 증상이 시작된 것이다. 형수님, 죄송한데 서연이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왜?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피곤한가 봐요.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서연아, 푹 쉬어. 네, 형수님. 감사합니다. 지은이 나가고 서연은 소파에 쓰러졌다. 도훈아, 또 시작됐어. 알아. 괜찮아. 이제 확인할 수 있어. 도훈은 냉장고에서 유리병을 꺼냈다. 삼계탕 국물이 담겨 있었다. 이걸 검사 맡길 거야. 정말? 응.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어.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도훈아.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도훈은 서연을 안아주었다. 다음 날 도훈은 검사기관을 찾았다. 유리병을 맡겼다. 이게 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성분 분석을 원하시는 거죠? 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도훈은 접수증을 받고 나왔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일주일.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훈은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서연은 점점 불안해했다. 도훈아, 만약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럼 다행이지. 아니야. 그럼 내가 진짜 이상한 거잖아.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마. 도훈은 서연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도훈도 불안했다. 어느 날 오후 드디어 전화가 왔다. 고객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훈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금 가겠습니다. 도훈은 회사를 조퇴하고 검사기관으로 갔다. 담당자가 서류를 건넸다.
여기 결과입니다. 도우는 서류를 받아 읽었다.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일반적인 식재료 외에 특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이 성분이요? 네. 정확히는 한약재 성분인데 임산부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우는 숨이 막혔다. 위험한 건가요? 소량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임산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담인가요? 심장 두근거림, 불안감,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우는 서연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의도적일 수 있나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보양식에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 감사합니다. 도우는 서류를 들고 나왔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우는 이정원 의사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저 김도훈입니다. 네, 도훈 씨. 무슨 일이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래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오전 10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도훈과 서연은 함께 병원에 갔다. 이정원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이정원은 서류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심각하네요. 어떻게 심각한가요? 이 성분들은 임산부에게 절대 권장되지 않아요. 특히 이 한약재는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산이요? 네. 소량이면 괜찮지만 반복적으로 먹으면 위험해요. 도우는 주먹을 쥐었다. 이게 의도적일 수 있나요? 이정원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인이 실수로 이런 성분을 넣기는 어려워요. 도우는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그 음식은 절대 먹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세요. 법적 조치요? 네. 이건 명백히 임산부 건강을 해치는 행위예요. 이정원은 진지하게 말했다.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울었다. 도훈아, 형수님이 정말 날 해치려고 한 거야? 모르겠어. 근데 증거는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은 계속 울었다. 도훈은 서연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내가 다 처리할게. 도훈아,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 아기를 지켜야 해. 도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도훈은 형 민석에게 전화했다. 형, 나 좀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형수님 일로.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알겠어. 내일 보자. 다음 날 도훈과 민석은 카페에서 만났다. 도훈은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민석은 서류를 읽으며 표정이 변했다. 이게 진짜야? 응. 검사기관에서 나온 거야. 그럼 지은이가.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도훈은 조용히 기다렸다. 도훈아, 이거 오해일 수도 있어. 오해? 응. 지은이가 실수로 넣었을 수도 있잖아. 형, 이건 실수가 아니야.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났어. 도훈은 서연의 수첩 사진도 보여줬다. 민석은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해, 도훈아. 내가 몰랐어. 형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내 아내가 이런 짓을 했다니.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도훈은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한테 물어봐야지. 조심해서 물어봐. 증거 인멸할 수도 있어. 알겠어. 그날 저녁 민석은 지은과 대면했다. 도훈은 전화로 결과를 기다렸다. 1시간 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훈아, 형, 어땠어? 지은이가 인정했어. 도훈은 숨이 막혔다. 뭐라고? 처음엔 부인했는데 증거 보여주니까 무너졌어. 왜 그랬대? 질투였대. 서연이가 임신한 게 부러웠대. 자기는 아이가 없으니까. 도훈은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해, 도훈아. 정말 미안해. 형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이혼할 거야. 도훈은 놀랐다. 형,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내 아내랑 아기를 해치려 했잖아.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훈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도훈은 서연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끝났어. 정말? 응. 형수님이 인정했어.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도훈은 서연을 안아주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아기 안전해. 고마워, 도훈아. 당연한 거야. 난 내 남편이야.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석은 지은과 별거를 시작했다. 지은은 친정으로 돌아갔다. 집은 조용해졌다. 도훈과 서연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서연의 증상도 사라졌다. 더 이상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손도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도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왜 지은이 그랬을까? 단순히 질투 때문이었을까? 어느 날 저녁 민석이 도훈의 집을 찾아왔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형, 들어와. 응. 민석은 거실에 앉았다. 도훈은 차를 내왔다. 형,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민석은 솔직하게 말했다. 지은이랑 얘기 많이 했어. 뭐라고 하던? 처음엔 미안하다고만 했어. 근데 계속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가 나왔어. 도훈은 귀를 기울였다. 지은이는 서연이를 싫어했대. 왜? 내가 행복해 보여서. 도훈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는 우리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 나랑 사이도 안 좋고 아이도 없고. 근데 너희는 달랐잖아. 사랑하고 아기도 생기고.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질투였대. 그래서 서연이를 괴롭히고 싶었대. 도훈은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아기까지 해치려 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니래. 아기를 해치려던 건 아니고 그냥 서연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었대. 그게 뭐가 달라? 도훈은 화를 냈다. 결과는 똑같잖아. 서연이랑 아기 둘 다 위험했어.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형, 지은이는 지금 어디 있어? 친정이야. 부모님이랑 있어. 법적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어. 도훈은 놀랐다. 왜? 서연이가 원하지 않았잖아. 맞는 말이었다. 서연은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았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기만 바랐다. 근데 형, 정말 괜찮아? 이혼하고. 괜찮아. 이미 마음은 떠났어. 오래전부터. 민석은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 우리 결혼 생활은 형식적이었어. 사랑은 오래전에 식었고 그냥 습관처럼 살았어. 그럼 왜 계속 같이 살았어? 이혼이 무서웠나 봐. 혼자 사는 게. 근데 이제 알겠어. 이렇게 사는 게 더 무섭다는 거. 민석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도훈아,
너희는 행복해. 진짜 사랑하잖아. 고마워, 형. 그거 지켜. 쉽지 않아.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이 돌아가고 도우는 서연에게 말했다. 형이 다녀갔어. 뭐라고 하셨어? 형수님이랑 이혼할 거래. 서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내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건가? 아니야. 원래 깨져 있었어. 형도 그렇게 말했어. 그래도, 여보, 내 잘못이 아니야. 형수님이 잘못한 거야. 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키면 돼.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도우나. 며칠 후 지은에게서 편지가 왔다. 서연 앞으로. 서연은 편지를 보고 망설였다. 열어봐도 될까? 내가 결정해. 서연은 한참 고민하다가 편지를 열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은 하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어. 질투했어. 내가 부러웠어. 너는 도훈이한테 사랑받고 아기도 생기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널 괴롭히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진심으로 미안해.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었어. 지은.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도훈이 옆에서 지켜봤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불쌍하다. 누가? 형수님. 그렇게 외로웠나 봐. 도훈은 서연을 안아주었다. 너는 착해. 아니야. 나도 화나. 근데 동시에 불쌍해. 서연은 편지를 접었다. 답장은 안 할 거야. 근데 미움은 놓을게. 그래. 그게 좋겠다. 도훈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도훈은 생각했다. 지은의 선의. 아니, 선이라고 포장된 통제. 지은은 서연을 챙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괴롭히고 있었다. 친절한 척하며 독을 먹였다. 선이가 항상 선한 건 아니구나. 도훈은 깨달았다. 다음 날 도훈은 회사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었다. 동료가 물었다. 도훈아, 요즘 표정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일이 잘 정리돼서. 일? 무슨 일?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비밀이야.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뭐 좋은 일이면 됐지.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도훈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랑해.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다. 고마워. 나도 사랑해. 도훈은 미소 지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다. 도훈은 마트에서 장을 봐왔다. 서연이 좋아하는 재료들이었다. 여보, 내가 요리할게. 너는 쉬어. 정말? 응. 오늘은 내가 셰프야. 도훈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다. 서연은 거실에서 웃으며 지켜봤다. 도훈은 파스타를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다. 토마토 소스를 끓이고 면을 삶고 야채를 볶았다. 1시간 후 파스타가 완성됐다. 자, 나의 특제 파스타. 도훈은 자랑스럽게 내왔다. 서연은 박수를 쳤다. 우와, 맛있어 보여. 먹어봐. 서연은 포크로 면을 감아 입에 넣었다. 씹었다. 표정이 밝아졌다. 맛있어. 진짜? 응. 정말 맛있어. 도훈은 뿌듯했다. 다행이다. 둘은 마주 앉아 파스타를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편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말했다. 도훈아, 고마워. 뭐가? 모든 게 날 믿어줘서,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아니야.
쉽지 않았을 거야. 형수님 일도 그렇고 서연은 도훈의 손을 잡았다. 너 없었으면 나 혼자 못 견뎠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도훈도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함께 잘 이겨냈어. 응, 함께. 둘은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도훈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지은의 선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친절이라는 가면을 쓴 폭력. 도훈은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을 믿어주는 것. 서연이를 믿어서 다행이야. 도훈은 옆에서 자고 있는 서연을 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도훈은 서연의 배를 살짝 만졌다. 아기가 자고 있었다. 우리 아기도 지켜서 다행이야. 도훈은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의 배가 점점 불러왔다. 이제 5달째였다. 태동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도훈아, 느껴봐. 아기가 차. 진짜? 도훈은 손을 서연의 배에 올렸다.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우와. 도훈은 감격했다. 서연은 웃었다. 신기하지? 응. 정말 신기해. 둘은 한참 동안 배를 만지며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민석을 통해서였다. 도훈아, 지은이가 너희 만나고 싶대. 왜? 사과하고 싶대. 제대로. 도훈은 망설였다. 서연이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래. 서연이가 괜찮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도 돼. 도훈은 서연에게 말했다. 형수님이 우리 만나고 싶대.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왜? 사과하고 싶대. 편지로 이미 사과했잖아. 그래도 직접 하고 싶나 봐. 서연은 한참 고민했다. 만날까? 내가 결정해. 서연은 배를 만지작거렸다. 만나자. 마지막이니까.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다음 주 4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석과 지은, 도훈과 서연. 지은은 많이 변해 있었다. 수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와줘서 고마워. 지은이 먼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편지 받았어요. 그래. 근데 직접 말하고 싶었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 정말 잘못했어. 질투 때문에 너를 괴롭혔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서연은 조용히 들었다. 왜 그랬어요? 너무 외로웠어. 민석이랑도 사이 안 좋았고 아이도 없었고 그러다 너희가 행복한 걸 보니까 견딜 수 없었어. 지은은 계속 울었다. 근데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건지. 너랑 아기를 위험에 빠뜨렸잖아. 서연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수님, 저도 외로웠어요. 뭐? 임신하고 나서 불안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형수님이 챙겨주실 때 고마웠어요. 처음엔요. 근데 점점 무서워졌어요. 내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말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저도 미워했어요. 왜 이러시나? 제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형수님도 힘드셨구나. 외로우셨구나.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서연아, 용서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요. 근데 미움은 놓을게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형수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었다. 민석이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다. 한참 후 지은이 진정하고 말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괜찮아요.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할게. 제대로. 잘하실 거예요. 네 사람은 조금 더 대화를 나눴다. 어색했지만 필요한 시간이었다. 카페를 나오며 도훈이 민석에게 말했다. 형, 잘 될 거야. 응. 고마워. 형도 행복해. 너희도. 형제는 포옹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말했다. 잘한 걸까? 뭐가? 만난 거. 그리고 저렇게 말한 거. 잘했어. 내가 대단해. 도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미움을 놓은 건 내 자신을 위한 거야. 그래. 응.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미워하기 싫어.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야, 우리 이제 괜찮아.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도훈도 배를 만졌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나와. 아기가 다시 차는 것 같았다. 둘은 웃었다. 그날 밤 도훈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진실의 문턱. 그것을 넘는 건 쉽지 않았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대면하고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놓아주기. 모든 과정이 힘들었다. 하지만 필요했다. 우리 잘 이겨냈어. 도훈은 서연을 봤다. 서연은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도훈은 눈을 감았다. 미래가 기대됐다. 2달이 지났다. 서연은 이제 7달째였다. 배가 많이 불러왔다. 걷기도 힘들어졌다. 도훈은 최대한 서연을 도왔다. 집안일도 하고 병원도 같이 가고 산책도 함께 했다. 어느 날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훈아, 우리 가족끼리 밥 한번 먹자. 가족끼리? 응. 엄마 아빠도 오시고 우리끼리. 지은이도? 아니. 지은이는 빠질 거야. 아직 어색하잖아. 알겠어. 언제? 이번 주말 어때? 서연이한테 물어보고 연락할게. 서연은 괜찮다고 했다. 그렇게 주말 가족 모임이 정해졌다. 모임 장소는 한식당이었다. 조용하고 음식도 좋은 곳이었다.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다. 어머니가 서연을 보고 반겼다. 서연아, 배 많이 나왔네. 네, 어머님. 힘들지? 조금만 참아. 곧 만나. 네. 아버지도 미소 지었다. 도훈이가 잘 챙기지? 네, 아버님. 너무 잘 챙겨주세요. 그래. 다행이다. 민석도 왔다. 혼자였다. 도훈아, 왔구나. 응, 형. 5명이 테이블에 앉았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렸다. 어머니가 말했다. 서연아, 태교는 잘하고 있니? 네. 음악도 듣고 책도 읽어요. 좋아. 아기한테 다 좋아. 도훈이도 같이 해줘요. 그래. 우리 도훈이 기특하네. 어머니는 도훈을 흐뭇하게 봤다. 도훈은 쑥스러웠다. 음식이 나왔다. 맛있어 보이는 한정식이었다. 자, 먹자. 아버지가 말했다. 모두 수저를 들었다. 식사를 하며 대화가 이어졌다. 주로 아기 이야기였다. 이름은 지었니? 아직이요. 생각 중이에요. 남자애야, 여자애야? 여자애요. 아이고, 딸이구나. 예쁘겠다. 어머니는 기뻐했다. 한참 먹다가 민석이 말했다.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지은이랑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이혼? 네. 왜? 무슨 일이야?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제 결정이에요. 민석아. 괜찮아요, 엄마. 저 괜찮아요. 민석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도훈아, 너는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님. 왜 말 안 했어? 형이 말씀드릴 거라고 해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 결정이면 어쩔 수 없지.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어. 내 인생이야. 아버지도 말했다. 민서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네, 아버지.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도훈이 화제를 돌렸다. 아버지, 요즘 골프 치세요? 응. 가끔 쳐. 너도 배워볼래? 저는 잘 못해요. 배우면 되지. 대화가 다시 가벼워졌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날씨가 좋았다. 서연아, 산책 좀 할래? 어머니가 물었다. 네, 좋아요. 어머니와 서연은 천천히 걸었다. 도훈은 뒤에서 따라갔다. 서연아, 요즘 어때? 괜찮아요. 도훈이가 잘 챙겨줘요. 다행이다. 우리 도훈이 착하지? 네. 정말 착해요.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엄마야.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둘은 한참 동안 걸었다. 도훈은 뒤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봤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피곤해 보였다. 여보, 쉬어. 응, 좀 피곤하네. 서연은 침대에 누웠다. 도훈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오늘 좋았어? 응, 좋았어. 가족들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 당연하지. 너 좋은 사람이야. 도훈은 서연의 이마에 키스했다. 푹 쉬어. 내가 설거지 할게. 고마워. 도훈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좋구나. 도훈은 생각했다. 비록 지은과는 헤어졌지만 가족은 여전히 가족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도훈은 서연 옆에 조용히 누웠다. 서연의 배를 살짝 만졌다. 우리 딸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신대. 빨리 나와. 도훈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이제 8달째였다. 출산이 한 달 남았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병원 검진도 잘 받았고 아기도 건강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지은이 다시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이번에는 직접 도훈에게. 도훈아, 나 지은이야. 네, 형수님. 서연이 좀 만날 수 있을까? 도훈은 당황했다. 왜요? 줄 게 있어서. 뭔데요? 아기 선물. 직접 주고 싶어. 도훈은 망설였다. 형수님, 서연이가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아.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발. 지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도훈은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고마워. 도훈은 서연에게 말했다. 형수님이 너 만나고 싶대. 서연은 놀랐다. 왜? 아기 선물 주고 싶대. 또? 응. 마지막이래. 서연은 한참 생각했다.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럼 안 만나도 돼. 근데 계속 이러면 형도 힘들잖아. 그건 형 문제야. 알아. 근데 그냥 마지막으로 만나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서연은 결심한 표정이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같이 갈게.
응. 다음 주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은 큰 쇼핑백을 들고 왔다.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네. 지은은 쇼핑백을 서연에게 건넸다. 아기 옷이야. 내가 직접 골랐어. 서연은 받아서 열어봤다. 예쁜 아기 옷들이 가득했다. 예쁘네요. 그치? 여자 아기 옷이 너무 예뻐서 고르는 게 재밌었어.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 보였다. 서연아, 다시 한번 미안해. 편지로 이미 받았어요. 알아. 근데 또 하고 싶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나 정말 나쁜 짓 했어. 너를 괴롭히고 아기까지 위험하게 하고.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이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뭐? 계속 사과하시는 거요.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형수님 미안한 거 알았어요. 진심인 것도 알아요. 근데 계속 사과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아, 이제 각자 살아요. 형수님도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게요. 서연은 단호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됐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서연은 일어섰다. 도은도 따라 일어섰다. 형수님, 안녕히 계세요. 응. 너희도. 지은은 자리에 앉아 둘을 바라봤다. 도은과 서연은 카페를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서연이 깊게 숨을 쉬었다. 후 끝났다. 잘했어.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서연은 도은의 팔을 잡았다. 이제 우리 앞만 보고 살자. 그래. 우리 딸 만날 준비나 하자. 응. 둘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아기 옷을 꺼내봤다. 정말 예뻤다. 형수님 센스 좋네. 그러게. 이거 입혀야겠다. 서연은 옷을 하나하나 펼쳐봤다. 도은은 옆에서 지켜봤다. 여보, 이름 뭐로 할까? 아직 못 정했어? 응.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럼 같이 생각해보자. 둘은 종이를 꺼내 이름 후보를 적기 시작했다. 여러 개가 나왔다. 이 중에서 골라보자. 응. 1시간 정도 고민한 끝에 이름이 정해졌다. 김서아. 어때? 좋아. 서아.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다. 서아야, 이제 이름 생겼어. 예쁘지? 아기가 차는 것 같았다. 둘은 웃었다. 서아도 좋아하나 봐. 그런가 봐. 그날 밤 도우는 생각했다. 지은과의 마지막 만남. 그것으로 모든 게 정리됐다.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된다. 서아를 만나고 가족으로 살아가고 행복하게. 도우는 서연을 봤다. 서연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우리 괜찮아. 도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서연이 있고 서아가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출산 예정일이 되었다. 서연은 병원에 입원했다. 도우는 하루 종일 서연 곁에 있었다. 손을 잡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진통이 시작됐다. 서연은 힘들어했다. 아파. 조금만 참아. 곧 만나. 도우는 서연을 격려했다. 서연은 도운의 손을 꽉 잡았다. 몇 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으앙.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왔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서연은 울었다. 도운도 울었다. 우리 딸. 도운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서아야 안녕. 아기는 눈을 뜨고 도운을 봤다. 도운은 가슴이 벅찼다. 서연아 고생했어. 응. 우리 딸 예쁘다. 응.
정말 예쁘다. 도우는 아기를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아기를 안고 키스했다. 서아야, 엄마야. 사랑해.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서연과 서아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도우는 미리 준비해둔 아기방을 보여줬다. 짜잔. 우와.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 입원하는 동안 몰래 했지. 아기 침대, 옷장,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고마워, 도우나. 천만에. 우리 딸 위해서지. 서연은 서아를 아기 침대에 눕혔다. 서아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진짜 천사 같아. 그러게. 둘은 한참 동안 서아를 지켜봤다. 일주일이 지났다.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밤에도 깨고 울고 기저귀도 자주 갈아야 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거실에서 햇살을 받으며 서아를 안고 있었다. 도우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여보, 차 나왔어. 고마워. 도우는 차를 서연 옆에 놓았다. 서연 옆에 앉았다. 여보, 고마워. 갑자기 왜? 모든 게 날 믿어줘서, 지켜줘서, 서아 낳게 해줘서.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도우는 서연의 어깨를 안았다. 나도 고마워. 서아 낳아줘서. 우리 잘 키울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 잘할 거야. 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잘할 거야. 둘은 서아를 내려다봤다. 서아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여보, 기억나? 뭐가? 빈 그릇. 도훈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억나. 그게 널 살린 거였어. 맞아. 먹지 않아서 살았어.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상하지? 먹어야 사는 건데 안 먹어서 살았어.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똑똑했던 거야. 아니야. 무서웠을 뿐이야.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내 몸이 신호를 보냈고 나는 그 신호를 믿었어. 그게 다야. 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도우나. 응? 나 이제 괜찮아. 진짜로.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도훈도 웃었다. 나도. 우리 다 괜찮아. 그날 저녁 민석이 방문했다. 서아를 보러 온 것이었다. 우리 조카 어디 있어? 여기. 자고 있어. 민석은 서아를 내려다봤다. 진짜 예쁘다. 너희 닮았네. 고마워, 형. 도훈아, 너 진짜 잘했어. 뭐가? 서연이 지켜준 거. 서아 지켜준 거. 민석은 진심으로 말했다. 도훈은 쑥스러웠다. 당연한 거 했어. 아니야. 쉽지 않았을 거야. 형도 힘들었잖아. 그래. 근데 이제 괜찮아. 나도 새로 시작하려고. 잘 될 거야, 형. 너희도. 행복해. 응. 고마워. 민석은 한참 더 있다가 돌아갔다. 밤이 되었다. 서아를 재우고 도훈과 서연은 침대에 누웠다. 여보, 피곤하지? 응. 근데 행복해. 나도. 둘은 손을 잡고 누워 있었다. 도훈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될 거야. 분명히. 그럴까? 응. 우리 함께니까. 서연은 미소 지었다. 맞아. 우리 함께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도우는 생각했다. 빈 그릇은 버림이 아니었다. 살아내기 위한 선택이었다. 서연은 혼자 싸웠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하지만 결국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서아와 함께, 가족과 함께. 도우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도우는 서아가 자라는 모습을 봤다. 걷고 뛰고 웃고 행복한 꿈이었다. 따뜻한 내레이션이 흐른다. 빈 그릇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었고 그 선택이 자신과 아기를 구했다. 도우는 아내를 믿었고 그 믿음이 가족을 지켰다. 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아기는 무너졌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안다. 가족은 서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햇살 드는 거실에서 서아는 평화롭게 잠들고 서연과 도우는 미소 짓는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햇살이 조용히 방을 채운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